추상 메소드와 추상 메소드와 추상 클래스. 아, 이거는 솔직히 여기까지는 아마 학교 수업을 하거나 학교 프로젝트로 만드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빨리빨리 진행을 해줄게요. 추상 메소드는 선언은 되었지만 구현이 되지 않는 메소드입니다. 쓰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 쓰지 않는다가 인스턴스화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선언해? 아, 이거는 직접 쓰지는 않는데 서브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만들어줘. 아, 오버라이딩 한다. 그러면 그 서브 클래스 자식이 다시 다 정의해 쓰라는 거네. 아, 그럼 결론은 부모가 땅만 사준 거네. 그리고 기둥만 박아준 거네. 아, 그런 거죠. 야, 땅의 면적은 이렇고 기둥 방은 여기 놔. 기둥은 여기다 세울게.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네, 추상 클래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추상 메소드를 하나라도 가진 클래스가 있고요. 추상 메소드가 하나도 없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클래스인데 메소드 처리하는 방법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고. 뭐 있겠죠. 뭐 모든 게 다 그런 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잖아. 멤버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건데 구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추상 메소드 아직도 개념이 안 잡혀. 어쨌든 쓸 때는 직접은 쓰지 않고 서브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쓴다고 그러네. 뭘까? 봅시다. 아씨, 무슨 소리야. 이건 아까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종류의 추상 클래스가 있다. 추상 클래스는 어떻게, 여기 업스트랙트라고 있네. 여기에 지정 접근자 자리에 업스트랙트라고 적어놓으면 이건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동일해. 여기 또 있네? 업스트랙트, 그래갖고 이것도 메소드인데?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가로. 여기는 가로 없잖아요. 이건 클래스적이죠. 메소드인데 이걸 추상 메소드라고 한다고? 이게 있는 경우, 여기는 없으면서 추상 클래스 맞네? 근데 여기는 메소드가 없네? 업스트랙트가 없잖아, 여기.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한대요. 추상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구분을 한다. 추상 클래스 안에 추상 메소드가 있는 거와 없는 걸로 구분을 한다. 이거네요. 오케이, 구분했어. 뭔지 모르겠고. 아까 예쁜 장인데, 이거 어려운 개념이랑 그냥, 막 패스하고 싶은데, 이 책에 있어서 정리 한번 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의예요. 어떤 거 클래스를 만들 때 이런 틀을 유지해 달라. 그런 의미로 정의하는 게 추상 클래스입니다. 이걸 쓰고 싶으면 오버라이딩 시키라는 거예요. 자식 클래스 만들고 거기서 오버라이딩해서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스트랙트, 여기에 이제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죠. 클래스잖아. 추상이란 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 때 없네? 없다지? 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추상 클래스는 생성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클래스에서 추상 클래스, 이걸 갖다가 객체를 생성하려고 그래요. 목록 만들고 객체를 생성하려는 순간 에러 난다고요. 업스트랙트 클래스로, 추상 클래스로 정의한 경우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진짜 그렇게 나오나? 여기네. instantiate the type shape.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exception inside main에서. 어쨌든 뭐, 문제 있대. 여기 프로그램 있대잖아요. 컴파일 할 때, 번역하는데 난 이걸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쓰지 말라는 거 썼다, 이 소리죠.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이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괜히 보여줬네. 따라가다가 안 되는 거를 말 만들려고 잔머리 굴렸잖아. 결론 안 되는데. 통과! 실제로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는 경우 설명이겠죠. 추상 클래스의 상속. 그래서 추상 클래스 상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추상 클래스의 단순 상속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고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서브 클래스도 없애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추상 클래스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를 끌어다가 만들어내 라인이라고. 이럴 때 이걸 또 추상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추상 클래스 갖다 추상 클래스 또 만든다고? 그냥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만드는 건 동일하네. 오케이. 동일. 이럴 거면 뭐로 추상 클래스 만들어? 그냥 놓고서 그냥 오버라이딩 시키지. 추상 클래스의 구현 상속.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면 오버라이딩 시키면 서브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아니다.
이게 추상 클래스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기에 오버라이딩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시킨 거 있나? 오버라이딩 시킨 거 없잖아요. 없잖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상속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상속할 때 이렇게 쓰라는 거네요. 얘가 나올까?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감은 잡히는데 딱 이거다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못 하겠다는 소리예요.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재미없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추상 클래스의 구현과 활용의 예예요. 이렇게 해서 추상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게 없네요. 추상 클래스는 여기 abstract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것 갖다 만들어서 틀을 만든 거예요. 이 속에 쉐이프란 클래스고 메소드 하나 들어있네요. 이걸 갖다가 끌어다가 쉐이프죠. 이거를 부모로 삼아서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재정의에 사용했죠. 아까 했던 건데, 그런데 요거만 아까 이렇게 해서 썼죠. 이걸 이렇게 바꿔 쓴다는 거예요. 그냥 쓰지 맙시다. 추상 클래스 그냥 써도 되는데 왜 추상 클래스 쓰면서 우리가 헤매야 되지? 같은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교양업계 이런 짓을 하고 있었네 내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추상 클래스는 어떤 기준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준을 잡아준다. 그렇죠? abstract를 구체화시킨다 이런 소리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받고 넘어갑시다. 설명하다 보면 앞에 꽤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같은 거예요. 대신 틀을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다. 지금 설명하는 추상 클래스가 바로 나오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 틀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겠네요. 통과. 이제 나오네. 추상 클래스를 쓰는 이유는 설계와 구현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씁니다. 슈퍼 클래스에서 개념을 정의하게 되는데 서브 클래스마다 각각 다르게 구현하고 싶을 때 이를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설계예요. 기본 틀을 마치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의 클래스라고 생각해야 되나? 좀 클래스의 기본 틀을 선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의 개념을 정의하는 거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서브 클래스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정의하는 거죠. 어떻게 쓰겠다고 디테일하게 다 선언하는 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층 관계를 갖는 클래스 구조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계층 구조 나오면 이제 복잡해지고 커지는 거죠. 추상 클래스는 기본적인 틀이다. 설계도다. 이런 개념을 갖기 바랍니다. 설계를 한다. 기본 틀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이거는 클래스에 대한 겁니다. 클래스에 대한 거. 인터페이스가 나와서 그래요. 오케이? 추상 클래스 구현 연습입니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수습하기도 뭐하네.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상속을 강제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로 인스턴스를 못 만든다고 그랬으니까요. 즉 부모 클래스에서는 메소드나 시그너처만 정해. 시그너처 행동, 어떻게 보면 동작한다거든요. 이것만 해놓고 그 메소드의 실제 동작하는 방법은 이 메소드를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요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네. 여러 개발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마다 이름이라든지 메소드명, 필드명을 다르게 정의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유지 보수하거나 같이 공유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통사항들을 메소드나 필드 이름 또는 구조들을 통일된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서 규격화해 놓는 겁니다. 틀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이 추상 클래스를 가져다가 자식 클래스를 만들고 오버라이딩해서 쓰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작은 규모에서 쓰지 않고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규모가 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쓰는 예는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추상 클래스 정의했고 그 속에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또 정의되어 있네. 그래, 먼저 보자. 안 봐도 돼요. 아직 재미없어요. 통과.
아이고, 끝내는 나왔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예, 추상 클래스. 이렇게, 이게 틀이에요. 이게 추상 클래스거든요. 이걸 갖다가, 즉, 자식 클래스를 만들면서 오버라이딩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컬큐레이터라는 부모 클래스를 갖다가 굿 컬크라는 자식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오버라이딩 시켜서 정의하고 있죠. 그러면 추상 클래스가 결론을 하는 일이 뭐야? 아, 여기에 어떤 메소드를 만들 때 이름을 add라고 써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add는 값을 2개 받아라 이 소리고요. subtract 빼기를 할 때도 값을 2개 받아라 이겁니다. average라는 메소드를 할 때는 배열로 받고 그 다음에 배열로 받아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지. 정수로 된 배열로 받아라. 이 틀을 만드는 역할을 abstract 클래스, 즉 추상 클래스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쓰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요. 여기서 정의된 여기에 메소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물결 가루가 없는. 예,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시켜서 오버라이딩 써주라고 그랬죠. 오버라이딩 있어야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오버라이딩이 있어야지 이거 오버라이딩 시킨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써달라는 겁니다. 정답? 아니죠. 체험학습이죠 거의. 따라하기니까. 그리고서 우기고 있는데. 그래서 돌려보면은 그 내용이 맞춰서 어차피 하나인데 뭐 굿 컬크라는 거 하나 만들었었는데 뭐 이걸 갖다 하나 더 만들고 다르게 하는 것도 해보고 싶다. 즉 이거를 하나 또 만드는 굿 컬크 2 해가지고 새로운 객체 만들고 이 내용 다 틀리게 한 다음에 처리해 보면 되겠네요. 네, 내용은 뭐 알아서 공부하고요. 통과. 지금 추상 클래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 요번엔 인터페이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알죠? 뭐 보통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물 또는 시스템, 특히 기계나 컴퓨터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접근을 목적으로 아이씨 뭐 이렇게 어려워. 만드는 물리적 가상의 매개체를 뜻합니다. 그냥 사용자가 보는 화면, 버튼 이런 게 다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뭐 실생활을 보면 어떤 콘센트가 있는 콘센트 모양을 갖고서 우리가 이건 220V다 110V다 구분하고요. 또 콘센트 모양이 틀려지게 되면 어떤 거 있죠? 외국 같은 경우 발이 2개, 3개, 4개 여러 개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압이 틀린가 봐. 여기 꽂을 수 없는 거네. 그런 구분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죠. 또 사용자와 서로 교류를 하는 기준 또는 뭐 모양, 방법 이런 걸 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개념만 잡으면 돼요. UI. 오케이. 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예.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클래스가 구현해야 될 메소드에서 선언되는 추상형입니다. 무슨 소리지? 클래스가 구현해야 할 메소드들이 선언되는 메소드가 선언된 또 추상형 또 나왔네? 틀이란 소리네 결론은. 인터페이스의 선언은 인터페이스란 키워드를 사용한다. 퍼블릭 이렇게 아까 업스트랙트 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 정의한다고. 모르겠네. 밑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인터페이스에서는 필드 선언이 불가능하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네. 어떤 객체가 있고 그 객체가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면 그 객체는 반드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들을 구현해야 한다. 메소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네. 즉 구현하는 모든 클래스에 대한 특정 메소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사용자하고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준, 즉 어떻게 처리할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요. 객체가 있고 객체를 만들었으면 인터페이스 꼭 거기에 특정 메소드가 처리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만 기억해요. 인터페이스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멤버는 안 된대. 값을 저장하는 건 아니란 소리네. 근데 메소드는 꼭 있어. 처리 방법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인데 봅시다. 뭔지 구체적으로. 인터페이스, 여기 인터페이스가 적혀 있네요. 폰 인터페이스라는 걸 정의를 했네. 핸드폰 얘기하는 건데, 핸드폰 사용할 때 사용되는 정보들, 아니면 동작시키기에 필요한 기능들이라고 선언이 됐네.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파이널이라는 게 나왔는데, 파이널은 옛날에 가볍게 나가 넘어갔는데 또 나오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바에서 파이널 키워드는 상수 또는 메소드, 클래스를 정의를 한데 그 다음에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예, 여기다 파이널 집어넣으면 여기에 타임 아웃이라는 요 값은 절대 못 바꿉니다. 만인가? 만이라는 걸 절대 못 건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상을 abstract. 이게 아직 정의 구현이 안 됐나 본데 이거 추상 클래스죠. 클래스가 있네. 추상 메소드네. 추상 메소드 적어놨구나. 그래서 send call, receive call, 전화 거는 거, 전화 받는 거에 대한 기능은 정의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기본으로 print log 통화 내역이겠는데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선언해놨네요. 뭐 하는 거지? 전화를 동작시키는 기능들을 여기에다 정의해 놓은 겁니다. 전화를 동작한 기능. 전화를 대상으로 해서 클래스를 구성한 거네. 근데 전화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액션, 동작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걸 정의하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라는 거군. 이라고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들의 특징. 뭐지? 인터페이스를 구성한 요소는 상수, 추상 메소드가 들어가네. 디폴트 메소드, 프라이빗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아까도 그런 얘기죠. 멤버의 필드는 없다. 변수 없다. 값을 저장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소리예요. 상수는 고정이죠. 고정된 값은 가질 수 있지만 가변적인 값은 저장할 수 없고 다 메소드만 있네.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준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중간에 껴서 데이터를 주고받은 기준 처리 방법만 정의해 준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합시다. 추상 메소드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실제로 보고 싶어요. 아이씨 뭔지 모르겠어. 봅시다. 인터페이스, 자바 인터페이스의 전체적인 특징. 인터페이스 또 특징이 이렇게 많어. 예. 이거는 인터페이스 선언한 다음에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갖다 쓰는 거. 인터페이스가 앞에 선언이 된 거예요. 인터페이스 뭐하고, 그 메소드, 그 파이널하고 상수 정의는 된다고 그랬죠. 파이널 정의는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메소드. 그리고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변수는 못 가진다고 이야기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터페이스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객체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로는 정의가 가능합니다.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록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또 인터페이스의 구현은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의 모든 추상 메소드를 그 속에 있는 메소드 있었죠. abstract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있었죠. 반드시 구현해야 됩니다. 다른 인터페이스 상속 가능하고 인터페이스의 다중 상속도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상속 저렇게 싫어. 메소드를 다 오버라이딩 할 때는 필요한 것만 했죠. 그렇지만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메소드를 다 구현해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안 쓸 텐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해? 네,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네, 인터페이스의 구현,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는 모두 구현해야지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폰 인터페이스, 여기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는 임프리멘트라는 걸 쓰네요. 아까 이 익스텐드 쓰면은 상속이었죠. 여기 임프리멘트라고 돼서 임프리멘트라고 썼으면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를 적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거죠. 클래스, 삼성폰이란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폰은 폰 인터페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적용시켜라 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이걸 적용했을 경우는 폰 인터페이스 속에 들어있는 모든 메소드들을 다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send call, receive call, 그 다음에 폰 로그는 아니었나? 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런 것들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메소드를 집어 넣어도 됩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이것도 지금 규칙이네. 규칙. 필요한 메소드는 여기다 다. 추상 클래스는 업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는 기본 모양. 실제 예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나왔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인터페이스 사용량. 쓸 일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예, 인터페이스 선언. 아,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선언 되게 인터페이스 선언이 있죠. 여기에 보면 파이널 상수예요. 이것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send call, receive call, 그리고 디폴트로 프린트 로그라는 게 들어갔네요. 요거는 필수적으로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꼭 구현을 해줘야 되고 디폴트 메소드 선언했네요. 아이고 씨,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예, 그리고 삼성폰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임프리멘트라고 했네요. 아, 인터페이스 적용한다고 폰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터페이스 구현하겠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send call, receive call도 다 만들어줘야 되네. 예, overriding send call, overriding receive call에서 메소드를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해도 되죠. 요게 바로 클래스 생성입니다. 인터페이스가 구현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거 한번 봅시다. 사용하는 거는 특별한 건 없는데 예, 여기 인터페이스 example 됐고요. 아, 여기서 만들었네요. 객체 삼성폰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폰이라고. 그리고 나면 클래스 그냥 쓰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요게 중요한 거네. 요게 중요한 거네. 요게 중요한 거네. 예, 밑에는 똑같아요. 이건 쓰는 건 큰 차이 없고요. 요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페이스로 정의했을 경우 추상 인터페이스 선언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들을 서브 클래스에서는 다 정의해 주어야 한다. 요거죠.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모든 메소드들을 서브 클래스는 말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터페이스 구현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걸 썼을 때는 이 메소드가 다 정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만 기억해 줍시다. 인터페이스의 상속.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상태에서 인터페이스 내 정의된 내용도 동일하게 익스텐디드가 됩니다. 클래스 우리 해서 많이 설명했죠?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다중 인터페이스도 됩니다. 다중 상속도 됩니다.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 mp3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여러 개를 적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속성 다 가져오고 이것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네. 오케이, 이건 또 다른 모양이네. 인터페이스 상속은 extend라는 명령을 써서 하는데 똑같아요. 클래스 상속과 되는데 특이한 거는 다중 상속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진짜 짜증나. 너무 많어. 봅시다. 이런 거 왜 배우는지. 인터페이스의 목적.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쩌나. 인터페이스를 설명한 이유, 이건 어디에 쓰이는지 이건 알고 있어야죠. 실제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실습을 하거나 과제나 또는 평가할 때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인터페이스는 스펙을 주어 클래스들이 그 기능을 서로 다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의 규칙 선언이다. 역시 추상 클래스랑 별 차이가 없네. 클래스의 다형성을 실현한 도구다. 이 소리는 우리 아주 친근하게 들리죠? 안 써도 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 추상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클래스의 어떤 규격을 선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조그만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중 인터페이스의 구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터페이스 구현. 여기 보면 all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 앞에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이거 동시에 다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프리멘트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에 들어있는 메소드 또는 all 인터페이스에 들어있는 메소드를 다 구현해 줘야 되는 점점점 찍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만들어 줘야지만 쓸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스펙이야, 규격이야 이렇게 하면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하고 틀리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여러 개를 쓸 수 있어. 이것도 특이한 점이죠. 그것까지 기억합시다. 이거는 한번 꼭 써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동시에 클래스를 상속받는 사례. 보자. 인터페이스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거 보기도 벅차네.
여기도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어? 클래스도 있네. 예, 인터페이스 3개. 폰 인터페이스,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를 또 상속받았네. 이거를 상속받아서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가 됐네. 그리고 MP3 인터페이스 있고요. 이건 자식이네. 서브 클래스, 이건 슈퍼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 또. 야, 씨. 요까지 잘라야겠는데요. 여기서 PDA, 클래스 여기 있네. 이거를 상속받아서 자식을 만들었는데, 얘는 또 임프리멘트가 또 들어가요. 여기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하고 MP3 인터페이스. 야, 씨, 이 기능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렇게 섞어 써도 되는데? 와, 쓰지 말아야겠다. 씨, 되게 복잡하다. 설명하기 막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짬뽕으로 다 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상속도 구현이 가능하고 상속받은과 동시에 인터페이스 구현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인터페이스 구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클래스 정의입니다. 그럼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오버라이딩 다 해줘야 되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설명 안 해. 이거 추가도 되고, 몰라, 설명 안 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지금 뭐죠? 스마트폰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죠. 스마트폰이라는 클래스로 인스턴스 생성에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정의한 모든 메소드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이렇게 복잡한 클래스를 정의해서 쓸 정도라면 프로그램이 더럽게 복잡하겠는데요. 들어온 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인터페이스하고 상속이 동시에 적용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 이거. 하여간 되게 복잡하네요. 보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비슷하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클래스의 규격이야. 추상 클래스는 그것도 규격이야. 그 무슨 차이가 있어? 인터페이스는 주로 메소드를 정의해. 이렇게만 알아줍시다. 오케이? 추상 클래스와요. 그렇지, 당연히 나와있지 이런 말이에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비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죠?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사점은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상속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렇죠? 클래스의 다양성을 실현한다는 거. 기본 툴을 놓고 다양한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추상 클래스를 쓰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네요. 추상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구현하여 두고 서브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서브 클래스를 구현할 수 없는 기능만 추가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객체 기능을 모두 공개한 표준화 문서. 이거는 이게 뭐야? 인터페이스는 객체 기능을 모두 공개한 표준화 문서와 같은 것으로 개발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의 목적에 따라 인터페이스의 모든 메소드를 만드는, 여기 메소드를 만드는 게 목적, 클래스를 만드는 게 목적. 범위는 클래스가 더 크네.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 때는 추상 메소드하고 일반 메소드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 만들 수 있고요. 상수, 변수, 답, 이걸 다 필드라고 하죠. 이거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필드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소드는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프로텍트 지적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다중상속도 지원을 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다중상속 지원 안 했습니다. 안 쓰겠다. 쓰기 싫어졌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줍시다. 추상 클래스가 범위가 더 넓은 거고요. 인터페이스는 주로 메소드를 정의하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와, 먼 길 달려왔습니다. 진짜 먼 길 달려왔어요. 재미도 없는 거 끝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건 상속에 대한 개념 정의했거든요. 상속. 자바의 상속. 실생활에는 상속받는 거 되게 좋은데. 플러스일 때죠. 근데 자바의 상속 은근히 지금 몇 가지 속성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좋은 언어 같아요. 그렇지만 쓰기는 싫어지네요. 상속 기능이에요. 자바 언어가 쓰기 싫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교양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개념만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전공하고 있다면 또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 비전공자라도 조금 신경 써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고요. 살은 빼고 피가 되는 걸로 합시다. 몸무게 늘어나니까.
예, 어쨌든 아유 너무 힘들어. 예, 어떤 내용을 했는지 개념 잡는 데 치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 교양 수준의 자바라 프로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필요 없는 사항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나중에 뭘로 밥 먹고 살지 모르니까 어차피 배우는 거라면 개념은 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를 전문하는 친구들은 이거 듣고 이걸 기회로 해서 잘 개념 정립하고 활용하는 예도 꼭 돌려보고. 근데 요 챕터에서는 돌리는 걸로 답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코드를 그냥 분석하며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설명한 상속의 개념은 코드와 결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드 소스를 분석하는 요령, 또 트레이싱하는 거 따라가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도 따져보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내용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